자, 송대의 대관계. 교역이 발달하는 10세기와 11세기의 이 상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송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조공관계를 바탕으로 교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공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하기도 하고, 조공관계가 아닌 형태의 교역도,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대에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조선술의 발달에 있죠. 그리고 나침반 등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지역은 어딘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상 교육이 특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해상 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해안 지역에는 시박사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이 시박사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관. 세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시박사에서 하는 일은 교육 감독과 관세 징수, 그러니까 세관이죠. 이런 시박사는 이제 한 군데에 설치가 됩니다. 바로 명주라고 말하는明州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항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 밖에 다른 교육항들이 있습니다. 뭐 항저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른 이제 시박사가 있는 명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교육항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항들은 외국 상인의 왕래가 활발했고, 그리고 집단 거리지까지 형성되게 됐죠. 역시 우리나라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란도와 같은 곳에 외국인들이 상주하면서 교육을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송나라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화폐 경제. 이런 화폐 경제, 즉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뭐 세패 같은 것들도 이제 요나라나 거란, 그리고 뭐 이런 여타의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란의 침투와 격퇴. 이거는 이제 고려의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이미 배워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사 책 한번 보세요. 설마 이걸 모를까요?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의 자주 외교에 나타낸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지역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걸쳐서 모든 지역을 통합하게 되는데, 몽골이 건국된 시기는 13세기 초 약 1200년경에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건국의 기틀이 다져지게 됐고, 이 사람이 쿠릴타이, 즉 이 쿠릴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족장 회의죠.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부족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징기스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1206년의 일이고, 그래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된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원이란 나라가 성립이 되고, 원이란 나라 이전에 예케 몽골 올로스라는 대몽골 제국이라 칭하는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건국이 되는 것이죠. 몽골 제국이 건국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강력한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이런 군사력을 보호하면서 그 조직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호제, 백호제 등을 조직해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시켰고, 그리고 역시 친위 부대로서 천호장, 백호장의 자제로 구성해가지고 충성도가 높은 천호장과 백호장의 자제로 역시 황제의 또 친위부대를 구성하기도 하죠. 이들은 서하와 금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카스피해 일대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였던 호라즘을 멸망시킵니다. 이로써 이제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남으로는 인더스강 유역, 즉 인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서로는 저기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있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초원길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초원길.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주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되죠. 특히 여기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 이르는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곳 사막길을 즉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초원길을 장악하게 되면서 유라시아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정복 과정을 보면은 원의 태종 즉 2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려와 남송을 공격해가지고 그들도 역시 남송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을 했고 고려 같은 경우는 부마국이 되었죠. 즉 사유의 나라가 되면서 거의 뭐 식민지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고 그리고 대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대월을 침략했습니다. 대월이라는 곳은 음, 지금 이 지역이죠. 북부 베트남 지역인데 대월을 침략했지만은 이 대월 같은 경우는 이제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기마 전술을 썼던 그 몽골인들에게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월은 침략했지만은 실패로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라시아를 통합하게 되죠. 원의 지배 체제, 지배 정책 보면은 원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쿠빌라이는 원세조라고 그러죠. 원세조라고 하는데 5대 황제가 되겠어요. 5대 황제 때 부족을 다시 통합하고 칸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국호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원이라는 이제 중국식 명칭의 어떤 국가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연운 16주가 있었던 그 베이징 지역 있죠? 그 베이징 지역을 대도라고 하면서 수도로 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원이 성립된 이후로 1270년 고려의 무신 정권을 몰락시키면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됐고 그리고 그 뒤로 9년 뒤에는 남송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패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원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앞서 봐왔던 것처럼 거란의 남면관, 북면관 제도 그리고 여진의 무슨 제도였죠? 보길래 제도. 보길래 제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보길래 제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맹한모국제라고 하죠. 맹한모국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치 방식을 이원적인 통치 방식을 했는데 역시 원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원적 통치 방식보다는 이론적인 통치 방식을 했습니다. 기존에 여진과 그 금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특히 이제 몽골 지상주의, 즉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몽골인 제일주의. 그래서 가장 위층 지배층에는 이제 몽골인을 두었고 그리고 2등 국민으로는 이제 생목인, 즉 생목인이라는 것은 눈 아래 색깔이 들어갔다는 거죠. 눈동자에 색깔이 있다. 즉 뭐 위구르인이라든가 이제 그 제3 외국인들 있죠. 이런 외국인들 재정을 담당하는 위구르인들이 2등 국민이 되었고 그 피지배층으로 이제 한인과 뭐 고려인 이런 것들 그리고 남인이라는 것은 원나라가 성립되기까지 끝까지 저항했던 강남 지역의 중국인들을 이제 남인이라고 합니다. 남인. 이런 이제 백성들은 피지배층으로 다루게 되면서 이런 통치 방식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통치 기구는 이제 각 지역을 행과 성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동행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정동행성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 감찰하는 다루가치라는 것을 또 파견하기도 합니다. 원침략 각각의 민족 중심으로는 이거 원이죠, 원 중심의 채권과 조공 관계를 이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몽골 침략 이후로 강화도 청원도 항전해가지고 뭐 끝까지 저항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침략군이 쳐들어왔지만은 결국에는 몽골의 어떤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 대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차례나 침략했지만은 쩌능다오라는 사람의 활약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면서 일방적인 석국 체제가 아니라 책봉과 조공 관계의 어떤 체제가 성립됐던 것이 바로 고려, 일본, 대월이 되겠죠. 원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침략을 받았던 각국의 나라, 고려, 일본, 대월 같은 경우는 그 민족성을 유지시키고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책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하죠.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 의식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구한 그 민족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일련의 뭐 삼국유사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승의 제왕운기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군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대월에서도 이제 쯔놈 문학이라는 것이 유행해가지고 중국의 사기를 본떠서 대월 사기라는 자신들만 어떤 역사책을 편찬하게 이르게 되고, 일본도 원해 침략을 막아냈던 신풍 있죠? 신풍. 이제 그런 신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신의 국가이다라는 신국 의식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이 단원 사대부와 무사 단원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앞으로 이제 강의가 한 6번 정도 남았습니다. 6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강의 이제 다 듣게 되면은 이제 기말고사 볼 거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